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의 멘토 김병훈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에서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을 검색하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위험물의 류별, 그리고 품명, 그리고 종류면은 이제 화학식까지죠. 화학식까지, 그리고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까지 구별해서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교재에는 필수 암기사항을 이용을 할 거고, 기본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할 건데, 세부적인 특성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찝어서 여기서 요약식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세부적인 특성은 이 기본서나 이 필수암기사항 내용을 보시면은 세부적인 특성, 각각의 위험물의 세부적인 특성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기본서나 필수암기사항 참고하시고요. 자, 위험물의 그 종류, 그 류별, 그리고 품명, 종류, 화학식까지, 그리고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기존에 정리했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그 품명하고 이제 명칭들이 법으로 좀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 영상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만들어지는 영상도 그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영상과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는 중요한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바뀌어진 명칭 위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1류부터 6류까지라고 하면은 총 6개의 류별이 있잖아요. 1류부터 6류까지 총 6개의 류별인데, 각 한 개의 류별당 A4 용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놨을 때 한 장, 그러니까 1페이지죠. 한 페이지 양면이 아니고 한 페이지로 해서 총 6개의 류별이니까 6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4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좀 종류가 많고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4류 위험물만 2페이지 분량으로 제작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1페이지 분량으로 제작이 될 거다. 그러면은 5페이지에다가 1류부터 6류까지 4류 빼고 5페이지에다가 더하기 4류 위험물을 2페이지 해가지고 총 7페이지가 나올 거다. 7페이지가 나올 거고, 이 7페이지는 이제 우리 필기 준비할 때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자, 실기 준비할 때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페이지는 출력이 아니지. 직접 보고, 영상 보고 제가 정리는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직접 적어보고 직접 정리를 해봐야 머릿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는 드리진 않아요. 직접 만드셔가지고 직접 써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7페이지는 시험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읽고 쓰고
암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기 시작할 때부터 실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7페이지로 정리를 쫙 해드릴 거니까 제가 그 정리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적어 보시고 그리고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위험물 관련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이제 쭉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각 류별로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라는 과목이고 챕터 처음으로 제1류 위험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요 표를 보면 자, 이 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요 부분 빼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빼고 이렇게 별표 1로 나와 있고 이 위험 등급 이쪽으로 이제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뒷부분 쪽에 위험 등급이 각 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보기 쉽게 1류 것만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를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필수암기 사항하고 기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류별이 있고 이 류별이 이제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 산화성 고체이다. 중요합니다. 산화성 고체이고 이제 품명이라는 게 뭐예요? 종류를 대표하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류들을 대표하는 것의 명칭을 얘기합니다. 품명. 그래서 품명의 종류에는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브로민산 염류. 예전에는 브롬산 염류였죠. 브롬산 염류. 그게 이제 브로민산 염류로 바뀌었고, 아이오딘산 염류. 요거는 요드산 염류가 이제 아이오딘산 염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음 질산 염류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에서 이제 바뀐 거죠. 다이크로뮴산 염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지정수량이 그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리고 무기가산화물 요거는 지정수량이 이제 50kg이다. 그리고 브로민산 염류, 아이오딘산 염류, 질산 염류는 이제 300kg이다.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염류, 다이크로뮴산 염류는 1000kg이다. 라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정수량이 50kg인 그 품명을 가진 놈들의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고요. 그리고 300kg은 2등급, 그리고 1000kg은 3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예요. 제3조 별표가 아니고 그냥 제3조입니다. 거기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물질이 나와 있어요. 그 위험물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별도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능장에서는 자주 나왔었고 기능사에서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뭐 이 위험물의 종류나 품명, 뭐 지정수량,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놈들 그 밖에 그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요놈들의 지정수량은 300kg이고 그리고 위험 등급은 2등급이다. 그런데 차, 염수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50kg이고 그리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이거 로마자입니다. 로마자 1, 2, 3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틀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이러한 것들도 다 한 번에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암기법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적어놨는데 아염과무 끊고 부하질 끊고 과다 해서 5, 3, 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별 뜻은 없어요. 뜻이 없어요. 뭐냐면은 요 위에 올라가시면 아염과무 끊고 부아질 예전에는 부요질이었죠. 부요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칭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부아질로 됐고 과다 해서 5, 3천 해서 5, 3천은 지정수량이 됩니다. 5, 3천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아염과무 끊고 부아질 끊고 과다 5, 3천 끊는 이유가 보다 위험 등급이 각각이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아염과무 같은 경우 1등급이고 부하질은 2등급 그리고 과다는 3등급 이렇게 한다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성 고체 제1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대표적 성질. 그게 이제 산화성 고체인데 이 산화성 고체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떤 게 산화성 고체이냐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별표 1 있죠. 별표 1. 요 표와 같이 이 산화성 고체의 정의도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산화성 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그쵸? 산화성 고체니까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은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시험인지 그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산화성 고체를 알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액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 액상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은 자, 이러한 시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관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관에 여기 지름이 30mm고 높이가 120mm짜리 시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55mm의 시료를 이렇게 담아 놓고선 요 놈을 이렇게 눕힐 거예요. 이렇게 눕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험관이 눕혀지겠죠. 이렇게 눕혀지겠죠. 그때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55mm 있었던 그 액체가 시험관을 눕히면 액체가 이렇게 이제 퍼질 거잖아요. 앞으로 퍼질 거잖아요. 근데 요 최고 선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 이동하는데 이게 눕혔을 때 이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30mm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들어오는 이 안에 있는 시료들은 모두 액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관 30mm, 120mm 짜리의 시험관에 55mm 밀리미터까지 여기 시료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눕혔을 때 액체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30mm까지 오는 시간이 90초 이내의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다? 액상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산화성 고체의 정의와 요 액상에 대한 그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안찌름 30mm, 높이 120mm, 그리고 시료 55mm 쭉 이렇게 했을 때 선단이 30m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괄호친 내용들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고 산화성 고체에서도 이 숫자로 된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괄호로 내기에 너무 좋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까지를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적어 놓고선 요거를 괄호칠 수가 있습니다. 산화성 고체. 그렇기 때문에 요 정의는 완전히 문장을 다 암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수치들을 하고 이런 산화성 고체라든지 뭐 액상이라든지 이 정도만 좀 암기해서 괄호치기 문제에 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1류에서 이렇게 있지 2류, 3류, 4류, 5류, 6류에도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 통틀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제1류 위험물의 공통성질하고 저장 및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필기 부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1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은 무엇이 있냐? 첫 번째,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그쵸, 고체니까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한다. 요 체크해 주시고요. 많은 산소를 방출하며, 그리고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강한 산화제이다. 당연하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산소가 뭐예요? 조연성이죠.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불타고 있을 때 산소를 갖다 불어넣으면 불이 더 커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해하면 산소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다른 가연물이 이제 타고 있는 연소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다가 요놈까지 같이 분해를 하게 되면 그 불길이 더 커진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죠. 세 번째, 비중은 1보다 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한대요. 자, 보시면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하고 이제 물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 이제 금속이 나올 거고 더하기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나와요. 보통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수산화 금속에, 여기 이제 금속이 들어갈 겁니다. 금속. 수산화 금속에 수소가 발생을 해요. 수소가.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이 산소가 나온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식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화재에는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질석 그리고 진주암 그리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요러한 소화제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요놈의 화재일 경우에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요러한 놈으로 이제 소화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이제 여기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회성이 있으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며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하여 저장한다 라고 해가지고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 그런 조회성이 있으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며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하여 저장을 한다. 그리고 물에 녹는 물질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은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를 한다. 대신 알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화약제로 소화를 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하고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위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용기 등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물 누설에 주의한다. 4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 시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 접촉을 피한다. 위에서도 봤었죠.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 5번,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물질이 인류 위험물이냐? 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위에서 말씀드렸죠. 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제1류 위험물의 그 산화성 고체의 경우 어떤 시험을 하냐? 이 산화성 시험을 하고요. 산화성 시험을 하고 충격 민감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부 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의 세부 기준 제3조의 이 산화성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요. 제5조의 충격 민감성 시험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성 시험에는 연소 시험과 대량 연소 시험이 있고 충격 민감성 시험에는 낙구 타격 감도 시험과 철관 시험 이렇게 그 시험의 종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험의 종류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고 이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들어가시면 요 산화성 시험이나 충격 민감성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수치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 기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을 보실 필요가 있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자주 됐어요.
사류 위험물의 이제 시험 종류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됐는데 아직 다른 류별은 출제가 된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부 기준 가셔가지고 3조, 5조를 보시면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수치 부분들만 암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죠. 대충 인류 위험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 해가지고 A4 용지를 가로로 저처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똑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1류 위험물의 아까 전에 대표적 성질이 뭐였었죠? 대표적 성질. 그렇지. 산화성 고체이다. 대표적 성질이 산화성 고체이고 이 인류 위험물들은 다 불연성 물질이다. 다 불연성 물질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시고 무 끊고 질 끊고 다 이렇게 적으십니다. 아염과무 부아질 과다 해가지고 5, 3, 천 이렇게 적을게요. 아염과무 부아질 과다 이렇게 해서 5, 3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라고요? 나눈 이유가 여기가 1등급 위험 등급 1등급 그리고 여기는 2등급 그리고 여기는 3등급. 가끔 이게 지금 로마 숫자잖아요. 로마 숫자인데 가끔 이거를 숫자 1, 2, 3으로 적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에는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적으시는 거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1등급에 얘는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50kg. 그리고 2등급에 300kg. 그리고 3등급에 1000kg. 이에요. 그래서 등급과 지정수량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염, 과무 끊고 부아질 끊고 과다 5, 3천 5, 3천이 5, 3천이에요. 나눈 이유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인류 위험물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류별이 될 거예요. 류별. 제1류가 이제 류별이 될 거다. 그리고 아염, 과무, 부아질, 과다 이렇게 적은 거. 요게 이제 품명이 되는 거예요. 품명. 구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품명. 그럼 당연히 종류가 나오겠죠. 종류. 그게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제가 종류를 적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부터 이제 품명을 완성을 해볼게요. 아는 염소산 렴류가 되고요. 염은 염소산 렴류. 그리고 과는 과염소산 렴류. 그리고 무는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부는 브로민산 염류가 될 거고요. 아는 아이오딘산 염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질은 질산 염류. 되시겠죠? 브로민산 염류, 아이오딘산 염류 이게 바뀌었죠. 브롬산 염류에서 브로민산 염류로 바뀌었고 아이오딘산 염류는 요오드산 염류에서 아이오딘산 염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질산 염류까지 그리고 망가니즈산
염류, 과망가니즈산 염류, 다이크로뮴산 염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품명들이에요. 품명.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다 염류 이렇게 다 염류예요. 염류. 이 염류가 뭐냐면은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염류가 뭐냐? 그래서 산과 염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온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염류를 뭐 이거 다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산하고 어디다 적어야 되지? 여기다가 산하고 금속 아니면은 염기인데 양성 플러스를 띤 염기 그리고 마이너스를 띤 산과 이렇게 해서 결합된 화합물을 이제 염류라고 할 거예요. 염류. 왜 이 마이너스 산하고 금속 뭐 플러스 염기인지는 이제 여기서 종류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종류를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종류를 아염소산 염류에는 종류가 자, 살짝 지우고 아염소산 나트륨 그리고 아염소산 칼륨 있고 아염소산 암모늄 이란 놈이 있습니다. 아염소산 암모늄이 있고 요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NaClO2 이렇게 되고요.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KClO2 그리고 아염소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NH4ClO2 이렇게 돼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염소산 염류에는 무엇이 있냐? 염소산 나트륨 그리고 염소산 칼륨 그리고 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염소산 염류에도 똑같겠죠? 과염소산 나트륨 그리고 과염소산 칼륨 그리고 과염소산 암모늄이 있겠죠. 암모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과염소산 마그네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씩 네 가지 이렇게만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물질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겠죠.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만 나온다라고 요거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염소산 염류의 이렇게 종류를 나열했는데 화학식도 한번 적어볼까요? Na 염소산 나트륨이니까 NaClO3 그리고 염소산 칼륨은 KClO3 염소산 암모늄은 NH4ClO3 그러니까 과염소산 염류까지 한번 다 가볼게요. 과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Na 나트륨이니까 NaClO4 과염소산 칼륨 그러면 KClO4 과염소산 암모늄 NH4ClO4 과염소산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Mg죠. MgClO4가 2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명칭들도 비슷하죠. 명칭들도 비슷한데 화학식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해요.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암기를 하느냐? 자, 얘를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얘를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염수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O가 3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얘보다 산소가 하나가 적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산소가. 그럼 2개겠죠? 2개면은, 아염수산 염류가 된다. 아염수산 염류가 된다. 그리고 또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이 된다, 산소가 플러스가 1이 된다. 그러면은 과염수산 염류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얘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면은 아염수산 염류, 하나가 많으면 과염수산 염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쉽게 암기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아염수산 염류에서 산소가 또 이렇게 해서 산소가 하나 또 빠졌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차아염수, 여기다 이제 차가 더 붙는 거예요. 차아염수산 염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차염수산 염류가 있었거든요. 그 물질들은 아염수산 염류에서 산소 여기 하나 더 빠진 거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기율표, 그 기초화학에서 주기율표였었나, 그 화학식 만들기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원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 부분이 뭐다? 자, 이거 좀 살짝 지울게요. 그 원자단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이 ClO2 그리고 ClO3 그리고 ClO4는 다 정기적인 성질이 마이너스 1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암기를 해 오셨으면은 여기서 화학식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죠. 왜냐? 자, NaK 이거는 다 주기율표의 1족이죠. 1족은 정기적인 그 양이 플러스 1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율표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1족의 경우에는 플러스 1가의 정기적인 그 세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ClO2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K라는 플러스 1이라는 놈하고 ClO2나 ClO3나 ClO4나 다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2개가 합쳐지면은 바로 KClO2, KClO3, KClO4 이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주기율표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가 붙잖아요. 2가 요것도 그 화학식 만들기 주기율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2개가 붙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족이에요. 2족은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가 몇 개 필요하다? 그렇지, 2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Mg2+인데 여기다가 ClO4가 마이너스래요. 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1이 여기로 오고 2가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Mg에다가 ClO4는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요거가 이제 2가 이렇게 오니까 2개 해서 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화학식 만들어지는 과정 이해가 안 가시면 기초화학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기 과산화물의 종류에는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라는 놈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 해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는 과산화 칼륨이 있고 과산화 나트륨이라는 놈이 있고 과산화 리튬, 글씨가 이상해지네. 과산화 리튬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에는 과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과산화 칼륨, 그리고 과산화 바륨, 이러한 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소하고 그 주기율표에서 일족인 놈들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물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산화 칼륨의 경우에는 K2O2 화학식입니다. K2O2, 그리고 Na2 과산화 나트륨이니까 Na2O2, 그리고 과산화 리튬은 Li2O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 경우에는 주기율표에 2족 원소들하고 산소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산화 마그네슘은 MgO2, 과산화 칼륨은 칼슘이네요, 이거. 칼륨이 아니고 칼슘입니다. 칼슘. 자, 과산화 칼슘의 경우에는 CaO2. 다음 과산화 바륨은 BaO2. 이렇게 화학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되겠죠. K는 플러스 1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데 왜 개수가 두 개가 같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나트륨도 플러스 1가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데 두 개가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러면 앞에 화학식 공부했던 거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일 경우, 과산화물일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산화환원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산화수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산화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다이크로뮴산 염류에서 산화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 산화수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산화수를 보시면은 그 과산화물일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가 아니고 마이너스 1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과하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K2O2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K2O2. 과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 1가고 마이너스 1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왜 과산화물이니까 1가로 작용하는데 산소가 과하게 하나 더 많다 해가지고 Na2O2가 되는 거고, 과산화 리튬도 마찬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데 과산화물이니까 마이너스 1로 작용을 해서 Li5인데 산소가 하나가 더 과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O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Li2O2 이렇게 나타낸다. 되시겠죠? 자,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을 보시면은 2족 원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 2뿌리고 산소도
E 마이너여가지고 그냥 MgO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과산화물일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1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겹쳐지면은 얘가 총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2 여기로. 그래서 Mg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산화 칼슘도 마찬가지 CaO2, 과산화 바륨도 BaO2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은 암기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브로민산 염류와 아이오딘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하고 필수암기사항에 이 화학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브로민산 염류에는 브로민산 칼륨이 있고 브로민산 나트륨이 있고 브로민산 아연, 그리고 브로민산 바륨, 그리고 브로민산 마그네슘.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무수히 더 많은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한 이 정도 있다. 그래서 K, 브로민산 칼륨은 K가 앞으로 오고 BrO3 이렇게 되고 브로민산 나트륨은 NaBrO3 이렇게 되고 브로민산 아연은 Zn 해서 BrO3가 2개, 그리고 브로민산 바륨 BA 해서 BrO3가 2개, 브로민산 마그네슘은 Mg BrO3가 2개. 자, 이제 요 BrO3 K하고 붙은 거, 나트륨하고 붙은 거, 그리고 아연, 바륨, 마그네슘하고 붙었는데 개수가 틀린 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기초화학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영상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왜 이게 2개가 붙는지, 얘는 왜 1개가 붙는지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이거 그냥 이해 바로 됩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 아이오딘산 염류, 예전에는 요오드산 염류였는데 아이오딘산 염류도 종류만 암기를 좀 할게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살짝 지우고, 자, 아이오딘산 염류에는 마찬가지로 아이오딘산 칼륨이 있고 아이오딘산 나트륨, 그리고 아이오딘산 칼슘, 그 다음에 아이오딘산 암모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 아이오딘산이 아이오3예요. 아이오3. 그래서 KIO3, 그리고 아이오딘산 나트륨은 NaIO3, 아이오딘산 칼륨은 Ca이고 이 아이오3가 2개, 암모늄 NH4죠. NH4 아이오3 되시겠죠? 자, 이것도 아이오3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K하고 붙으면 한 개씩 붙는 거고, 칼슘하고 붙으면 칼슘이 2가기 때문에 2개가 붙는 겁니다. NH4는 플러스 1이니까 한 개만 붙는 거고, 요거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로민산 염류하고 아이오딘산 염류는 한글 명칭하고 이 화학식하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산 염류로 좀 들어갈게요. 이거 지우고. 자, 질산 염류에는 질산
칼륨이라는 게 있고, 질산 칼륨이라는 게 있고, 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질산 암모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은이라는 놈이 있어요. 질산은이라는 놈이 있고, 이 질산 칼륨은 다른 말로 초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질산 칼륨은 초석이라고도 부르고, 질산 나트륨은 칠레초석이라는 놈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명칭, 다른 명칭도 기억을 좀 해 주시자.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KNO3 그리고 Na, 질산 나트륨은 NaNO3, 질산 암모늄은 NH4NO3, 질산은은 AgNO3 이렇게 된다. 되시겠죠? 이것도 NO3가 마이너스 1입니다. NO3가 마이너스 1. 기초화학 보시면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과망가니즈산 염류에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나트륨. 공간이 좁아서 지금 좀 저도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엉망인데 잘 정리하세요. 과망가니즈산 나트륨 해서 요놈의 화학식을 보시면은 KMnO4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나트륨은 NaMnO4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화학식 보시면 또 아시겠죠? MnO4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K가 플러스 1이니까 두 개가 한 개씩만 만나면은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다이크로뮴산 염류를 보시면은 다이크로뮴산 칼륨이 있고요. 칼륨 그리고 크로뮴산 암모늄이라는 놈이 또 있어요. 요 중간에 다이크로뮴산 나트륨도 있네요. 나트륨. 요 놈도 있네. 자,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 K2 Cr2O7 K2Cr2O7 그리고 다이크로뮴산 나트륨은 Na2Cr2O7. 자, 이 화학식을 보시면은 Cr2O7이 마이너스 2가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2가라는 거. 왜? K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2마이너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니까 이러한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K2Cr2O3. 나트륨도 마찬가지. 다이크로뮴산 나트륨도 마찬가지. Na2Cr2O7이라는 걸 보면은 Cr2O7이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나트륨은 1가니까 두 개가 붙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이크로뮴산 암모늄 요걸 봤을 때 NH4잖아요. 암모늄이. NH4인데 이것도 플러스 1가였죠. 그러니까 요 놈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필요하고 Cr2O7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종류별로 한글 명칭과 화학식을 공부를 했는데, 자, 맨 처음에 이 염류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봤죠. 산과 염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온 무기화합물이에요. 이온 무기화합물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인 놈하고 마이너스인 놈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어떠한 물질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의 산과 금속 아니면은 플러스 염기 이런 게 다 염기예요. 이 Na, K
이러한 Na, K 막 이러한 놈들이 다 염기에 플러스 염기에 속하는 겁니다. 금속에도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하고 산 뭐였어요? ClO2, ClO3, ClO4, BrO3, NO3, MnO4 이러한 산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다? 그치, 이 염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 위험물의 품명은 뭐뭐 염류, 뭐뭐 염류, 뭐뭐 염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구분을 했고 요거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특성을 모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세부적인 특성은 그 필수 암기 사항이나 기본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아염수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하고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당연히 이 한글 명칭도 알아야 되죠. 화학식하고 그리고 지정수량이 있고 그리고 요놈들에 대한 분해 반응식. 자, 반응식은 제가 우리 카페에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일 이름이에요. 해서 우리 카페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그 카페의 공지사항 그러니까 공지사항은 아니고 공지글로 빨간색 글씨로 제가 올려놔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한 200여 개 되는 반응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 반응식 다 있어요. 그래서 분해 반응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염소산 나트륨과 염소산 칼륨, 염소산 암모늄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식하고 지정수량 그리고 분해 반응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이나 공통성질을 공부할 때 분해할 경우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가연물에 연소를 돕는다라는 내용을 보셨죠. 그것 때문에 분해 반응식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놈들이 분해하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소의 확대 우려가 있어서 위험한 놈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1류 위험물로 넣고 이렇게 우리는 지정수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법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 반응식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과염소산 염류도 마찬가지 화학식들하고 종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과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분해 반응식도 중요하지만 융점이라는 거 분해 온도죠. 이 온도가 610도라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염소산 칼륨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이 610도라는 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엔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하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 있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금이라는 요놈과 물이 만나게 되면 수산화 금속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수소가 아닌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그 반응식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속과 물이 반응을 하면,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나 금속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산소가 아닌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금속하고 물이 반응하면 수소나 금속하고 산소가 아닌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예외예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을 할 때 수소나 금속은 똑같이 나오는데 금속이라는 얘기는 얘의 이름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수소나 금속이 나오는데 수소가 아닌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뭐 이렇게 무기 과산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도 똑같이 산소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알금으로 제가 좀 강조를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다.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안 되고,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질석, 진주암, 그리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이러한 것들로 얘네들은 소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다 이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를 하게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가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물과의 반응식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들 많죠? 초산 막 이런 거 많죠? 이런 산들과의 반응하는 반응식도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알금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산과의 반응식, 요것도 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화학 반응식 거기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분해서 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입니다. 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브로민산 염류하고 아이오딘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화학식 정도만 암기하자. 그렇죠? 한글 명칭하고 화학식 정도만 해서 암기를 하자.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질산 염류를 보면은 질산 칼륨이 있고 이게 질산 나트륨, 암모늄, 질산 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질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흑색 화약의 원료에는 숯가루하고 유황가루인데 이제 유황이 유자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황가루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황가루. 자, 그래서 숯가루하고 황가루하고 질산칼륨하고 섞어서 이 흑색 화약을 만든다라는데 숯은 뭐예요? 그치, 탄소죠, 탄소. 그리고 황은 뭐예요?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황은 S라고 합니다. S. 그래서 이렇게 그 질산칼륨과 숯인 탄소와 황인 S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흑색 화약의 원료로 만드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된다? 흑색 화약의 원료 중에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적으시오. 그러면은 질산칼륨하고 황은 위험물이니까 숯가루를 적으면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 질산칼륨이 있는데 질산칼륨 외에 숯가루와 황가루가 흑색 화약의 원료로 들어간다. 여기에 숯가루와 황가루의 구성 성분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숫가루 같은 경우에는 15%가 들어가고 황가루의 경우에는 10%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질산칼륨이겠죠. 네, 이 구성까지 기억을 해 주셔라. 숫 15, 황 10. 숫 15, 황 10 해가지고 나머진 질산칼륨 해서 흑색 화약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그 물질들의 각각의 구성 비율까지 적어라.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몇 %, 숫가루 몇 %, 황가루 몇 % 이렇게 적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학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게 분해 반응식. 뭐 질산 칼륨도 당연히 분해 반응식까지 알아야 돼요. 분해 반응식. 질산 칼륨도 분해 반응식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폭발 반응식. 이것도 다 반응식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 특히 이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 안포 폭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질산 암모늄이 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안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요 질산 암모늄에다가 뭐를 더한다? 경유를 혼합해가지고 이 안포 폭약을 만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산은의 경우에는 분해 반응식 무조건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류는 분해 반응식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는. 그리고 요놈 질산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에서도 보기로 출제가 되지만 실기에서도 요놈의 그 특성을 나열하고 이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부분이 좀 잘 나옵니다. 직사광선이 아니고 직사일광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놈은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도 쭉 나올 거고, 뭐 제1류 위험물이고 뭐는 뭐고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직사일광에 분해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기상에 설명하는 부분 쪽에 이러한 문장이 딱 들어가 있고, 이놈의 물질의 명칭을 써라. 이놈이 어떤 물질인지 화학식을 써라. 라고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과망가니즈산 염료하고 다이크로뮴산 염료, 요 놈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화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많이 출제는 되진 않는데 가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한두 번 됐었는데 필기보다는 좀 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산화수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해 두시면은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맞힐 수 있겠죠. 산화수 계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셔라. 그리고 이 두 가지 놈들은 과망가니즈산 염료하고 다이크로뮴산 염료, 요노한 놈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분해 반응식이죠. 분해 반응식. 그리고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다 반응식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응식을 써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요놈들하고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생성되는 물질을 쓰라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식 관련해서는 좀 실기에서 많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실기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빠뜨렸던 게 뭐냐면은, 좀 지울게요. 그 밖에 행정안전불령으로 불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었죠. 앞서서 표로 봤을 때 어디 시행규칙 3조에 나왔던 내용. 그래서 과아이오딘산 염류, 염류가 있고, 그리고 과아이오딘산 있고, 그리고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이 있고, 아질산 염류, 뭐 질산 염류에서 산소 하나 빠진 게 질산 염류 있잖아요. 여기 질산 염류에 산소 하나 빠진 게 이제 아질산 염류겠죠. 아질산 염류. 그리고 염소산 염류 말씀드렸죠. 염소산 염류에서 하나 빠지면 염소산 염류, 거기서 또 하나 빠지면 염소산 염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염소화 아이소사이 아누르산. 더럽게 어렵네. 무튼 이러한 놈이 있대요. 그리고 퍼옥소 이황산 염류 이러한 놈이 있고, 퍼옥소 어디다 써? 퍼옥소 붕산 염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불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에 뭐가 있냐면은 삼산화 크로뮴이라는 게 있어요. 삼산화 크로뮴 CrO3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의 분해 반응식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반응식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이 반응식까지 다 적어드리면은 지금도 1시간이 넘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반응식은 생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서, 그럼 요게 한 장입니다. 한 장. 이렇게 인류위험물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위험물이 끝나는 거다. 자, 제 1류 위험물 해가지고 류별이었고, 아염과무 끊고 부아질 끊고 과다 해서 5, 3천 해서 품명을 만들었습니다. 품명을 만들었고, 이렇게 끄는 이유는 등급과 지정수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는 거고요. 다음 밑에 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고, 이러한 품명들이 있고, 각각의 종류와 화학식들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화학식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걸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기초화학의 주기율표하고 화학식 만들기, 그 두 영상을 보시면은 화학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산화성 고체, 산화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공통성질에서 봤을 때, 강산화제였잖아요. 강산화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들은 철제 용기를 부식시킨다 라는 것까지
요 단어가 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산화성 고체이고 광산화제이기 때문에 철제 용기를 좀 부식을 한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불연성이지만 모두 분해를 하게 되면 열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이 대부분이 다 분해 반응식이에요. 분해 반응식. 왜냐하면 물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은 이 무기과산 화물에만 이제 나올 거고 나머지 물질들은 다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의 반응식은 다 없을 거고요. 다 없을 거고 다 분해 반응식, 열분해 반응식. 뭐 연소 반응식 당연히 없죠. 불연성이니까. 그러니까 분해 반응식밖에 안 나올 겁니다. 분해 반응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산소가 발생된다라는 거. 산소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그 연소의 3요소에서 보면은 산소 공급원이 있잖아요. 산소 공급원. 이 제1류 위험물이 뭐다? 그치. 연소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정리하셔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류 위험물은 여기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2류 위험물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